같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요. 한 2000년도 이상 들어오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행복. 그 키워드는 평생의 숙제 같은 키워드일 거예요. 이 행복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의 모양은요, 이렇게 방사형 같았어요. 그러니까 출발점도 다르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방향도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걸 모아서 뭐 어떻게 하기가 너무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사람이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어요.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막 돈을 막 끌어 모아갖고 막 산더미 다 쌓아갖고 이런 게 아니라 무소유가 가능한 유전적 성향도 있지만 소유가 어떤 것도 없으면 첫 장에 말씀드렸던 불안, 긴장 여기에 빠져드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소유라는 게 뭐 대단한 소유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면 아니 일단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평생의 숙제라면 근데 얘는 너무 마라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역으로 불행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상담이나 뭐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거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이러신 분들이 올 확률보다는 아무리 뭐 남들 눈에는 막 되게 팔자편하게 잘 살아 보여도 개인적으로는 다 힘들고 어렵고 그 순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다 보니까 그 사례를 모을 확률이 제가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다 사례는 달라요. 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다 달라. 다 다른데 얘는 모양이 다르긴 한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모이는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첫사례, 두사례 이렇게 쫙 사례를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걸 찾았냐면 제가 힌트만 드리자면 뭐 걸르고 올려서 채쳐서 만든 핵심은 나였어요. 범인이 나였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루어주면 적어도 행복까지는 못 가더라도 불행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에너지 빠시 얻으면 행복으로도 갈 수 있다. 불행하지 않으면 그쵸? 아니 뭐 행복까지는 나중 단계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이라는 요소에서만 일단 탈출을 하면 그러면 행복하진 않아도 불행하지 않는 중간지대가 형성이 되겠죠. 이 중간지대까지 일단 오게 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맞는 행복의 방법을 찾아주는 게 제 입장에서의 순서가 아닐까. 독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없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허망한 순환 논리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실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데 지쳤다면 이제는 행동을 취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도구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이며 이를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본고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시각화를 시도하고 행복을 향한 현실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행복과 불행은 그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가지고 있는 모양 자체는 둘 다 방사형 패턴으로 볼 수 있다는 공통점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행복을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새로운 시각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 행복의 방사형 패턴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행복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고정적이고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다. 대신 행복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과 비슷하며 행복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상호 관련 요소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 중 일부는 주변 사람이나 사건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일 수 있고 다른 일부는 생각, 감정,
신념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행복에 기여하는 특정 요인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요인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은 각자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같은 사건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의 벡터는 내면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발산되어 주변 세계에 대한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면 역경에 직면했을 때에도 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행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논리가 작용하는 부분인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정신적 습관과 패턴이 전반적인 웰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 예를 들어 감사, 마음챙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것은 모두 기분을 개선하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 건강한 습관과 태도를 기르면 내면의 마음 상태를 점차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외부로 발산되어 주변 세계에 대한 경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복의 방사형 패턴은 행복이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퍼져나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역동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을 반영한다.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고 삶에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불행의 경우를 살펴보자. 불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므로 그 패턴은 방사형이고 벡터는 외부에서 내부로 향한다는 말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불행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불행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기분 장애에 대한 유전적 소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삶의 사건, 고용 불안이나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방사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중심에는 불행의 핵심 경험들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자전거 바퀴의 살, 즉 스포크가 교차하며 지나가는 중심점을 그려볼 수 있다. 바퀴살을 따라 더 멀리 이동할수록 그 사람의 불행에 기여하는 특정 삶의 사건이나 관계, 문제와 같은 요인이 더욱 구체적이고 개별화되어 바퀴살 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 동시에 불행의 벡터는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불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핵심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관계 문제로 인해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가 일이나 사회적 관계 등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점차 불행의 핵심 경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불행의 복잡성과 개별화된 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정 요인이 전반적인 정서적 고통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러한 패턴과 벡터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불행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타겟팅되고 효과적인 개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바깥에서 안을 향하는 그 불행의 궁극에는 다름 아닌 나, 바로 내가 중심에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에 닿게 된다. 필자가 제안하는 행복을 향한 만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려면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공통된 방사형 모양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형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지칠 줄 모르고 쫓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수렴되는 불행이라는 내면의 투쟁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일 것이다. 이 접근법은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속적인 행복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자신의 불행을 직시하면 불행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과 유발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우리의 가치와 열망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필자는 내면의 불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본다.